위생관념. 탈무드의 가르침에 의하면 유대인은 매우 엄격한 보건위생관념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그 가르침 중의 일부이다. 컵에 물을 마실 때는 사용하기 전에 씻고 사용한 뒤에 다시 씻는다. 자기가 사용한 컵을 씻지 않고 남에게 건네주지 마라. 안약을 넣는 것보다는 아침 일찍 물로 씻는 것이 낫다. 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살지 마라.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1초라도 참지 마라. 부부간의 갈등. 주일 미군에는 군목으로서 랍비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내가 원로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듯 했다.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오거나 전화로 상의를 해오곤 한다. 한 번은 젊은 랍비 한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을 때 마침 어떤 부부가 문제를 상담하러 왔다. 그래서 그 부부에게 랍비 두 사람이 함께 얘기를 들어도 좋느냐고 물어 승낙을 얻었다. 부부 문제를 상담할 때는 부부를 동석시킨 채 이야기를 시키면 서로 싸우게 되므로 따로 만나야 한다. 한 사람씩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은 둘 다 상대방을 아끼며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 문제는 인내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이때도 나는 우선 남편에게 이야기를 시켜 그의 말에 수긍을 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말해 주었다. 다음에는 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그녀의 말도 아주 합당하다고 말해 주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나는 젊은 랍비에게 물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랍비는 엉뚱한 말을 했다.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남편의 이야기도 옳다고 하고 부인의 이야기도 옳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각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하여 둘이 모두 옳다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그의 이야기도 옳다고 말했다. 독자 여러분은 이 해결 방식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는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는 경우에 당신은 옳다. 당신은 그러다는 식으로 판결하기가 무척 힘들게 된다. 그리고 섣부른 판결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자의 열전 상태를 냉각시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의 논리를 모두 인정해주고 그에 따라 양자가 냉정을 되찾기를 기다린 후에 서로 화해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갈등에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양자의 이야기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실과 거짓.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의 고민 상담을 의뢰한다. 사람들의 고민은 제각기 달라서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다만 하나 공통된 것이 있다면 마치 아쿠타카와의 나생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탈무드에는 이에 관하여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솔로몬 왕은 후세에 매우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요청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았으나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 유대에서는
어떤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평하게 둘이 나누어 갖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아이를 둘로 잘라서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한 여자가 갑자기 죽을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다면 아이를 상대방 여자에게 주라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광경을 보고 솔로몬 왕은 명판결을 내렸다. 당신이야말로 이 아이의 어머니요. 어떤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중 한 아이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 태어난 아이였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자기 아들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뒤 병이 들게 되자 그는 죽음을 예상하고 자기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했다. 그가 죽자 유서는 라피에게 보내졌다. 라피는 죽은 남자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야 할 입장이었다. 라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부친의 묘로 가서 있는 힘껏 몽둥이로 묘를 두들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아들이 울부짖었다. 나는 아버지의 묘를 욕되게 할 수 없어요. 라피는 비로소 진짜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귀한 약. 친구 중 한 명이 병에 걸려 새로 개발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 약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이었다. 수요는 많은데 생산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친구의 가족들이 나에게 당신은 교수나 의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약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애타게 사정했다. 나는 한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의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 약을 당신에게 주면 누군가가 그 약을 손에 넣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에게 약을 부탁하겠습니까? 나는 마침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탈무드를 펼치고 읽었다. 어떤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남을 죽일 수는 없다. 자기의 피가 상대의 피보다 더 빨갛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특정인의 피가 다른 사람의 피보다 더 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내 경우에 적용시켜 보면 내 친구의 피가 그 약을 구할 수 없어 죽게 되는 다른 사람의 피보다 더 붉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고민했다. 내 교구에 있는 사람의 목숨이 위독하고 가족들이 나에게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데도 나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만 있었다. 나는 약을 구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친구는 죽었다. 3명의 동업자. 두 사람의 동업자가 있었다. 처음엔 맨주먹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임대 빌딩을 소유할 정도로 사업을 완전히 정착시킨 사람들이다. 두 사람 모두 경험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는데도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차차 발전하여 크게 성공했던 것이다. 어느 날 그들은 자기들이 갑부가 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어떤 계약 문서도 없었으므로 둘이 모두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으나 아들 때에 물려주었을 때에도 문제가 없도록 계약을 맺어두기로 했다. 그런데 일단 계약을 맺고 난 후부터는 사사건건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 계약을 할 때에도 둘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당신은 생산 책임자이고
나는 영업 책임자다는 식으로 세세한 문제까지 규정하려고 했으므로 서로 상대가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사업을 시작한 후 성공하기까지는 둘 사이에 어떤 충돌도 없었는데 급기야 금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함께 나를 찾아왔다. 이것은 어느 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린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나도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내가 없었다면 이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판매를 맡지 않았으면 이 회사는 없어졌을 것이다. 한 사람은 자신이 맡았던 생산을 강조하고 한 사람은 영업을 강조하며 계속 티격태격했다. 나는 자신은 없었지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두 사람이 다투기 전에는 사업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반목하여 사업을 망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 상태로는 서로 예전과 같이 협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탈무드 속에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이야기를 찾아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그 부모와 하느님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는다. 성장함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을 부여한 자가 생기게 된다. 그것은 스승이다. 당신들 회사의 경영자는 누굽니까? 두 사람에게 묻자 그들은 두 사람 모두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도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하느님은 전 우주와 더불어 계십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일은 없으나 우주의 모든 움직임은 하느님의 행위이시므로 하느님을 경영자로 참여시켜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이 회사는 공동의 대표자만 있고 사장은 없었다. 그러나 둘은 서로 사장이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다. 이 회사가 당신들의 회사인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회사입니다. 당신들은 유대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동시에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내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우리들은 하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사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업 담당자는 영업을 하고 생산 담당자는 공장에서 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 회사는 더욱 번창해 갔다. 자선을 위하여 일정한 비율의 돈을 적립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 누가 사장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채 수익은 점점 늘어만 갔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